이집트집 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강화도에 현장 건축한 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 앞에 이렇게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카페인지 또 뮤지엄인지 미술관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예쁜 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뜻 봤을 때 카페 같기도 하고 미술관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집인가요? 집이죠. 네,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 집을 지었고. 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담장이 저는 눈에 너무 띄더라고요. 아령 씨도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은데 네. 얘는 유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네. 얘를 마치 디자인 블럭인 것처럼 네. 제가 연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담장을 그냥 일반 시멘트 블럭으로 했다면 약간은 좀 심심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심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고 맞아요. 예,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보여졌겠죠. 아마 제가 이렇게 이런 유블럭을 네. 이런 담장 블럭으로 사용한 건 국내 최초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과감한 선택이셨지만 결과는 되게 네. 좋은. 예, 네. 사실 건축주분도 약간 염려하셨지만 다 공사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저 끝에 저건 네. 뭔가요?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거는 화이어피트인데요. 네. 캠핑을 가면은 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장작을 넣고 불멍을 할 수도 있고, 와. 또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네. 가족의 화합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져지는 그런 화이어피트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포함된 걸까요? 네, 제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서비스로. 네, 서비스라고 무조건 합니다.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집에서 보고 오셨다고 꾹꾹꾹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 이 집의 외관에 가장 큰 또 포인트가 요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기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거 위에 뭐 지붕을 또 할 건가? 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런 계획은 없고 모든 집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조명을 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보시면 이 마당이 환해집니다. 밤에도 마치 조금 더 카페처럼. 야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집을 바라보면서 차가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에 네. 내려오거든요. 오늘 딱 순간 딱 봤는데 저기 카페가 다 있었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아, 이 집이 네, 아니, 네. 저기가 언제 카페를 지었지? 그랬는데 와보니까 제가 지은 집이에요. 대표님이 지으셨는데도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헷갈리셨구나. 의도한 건 아닌데 진짜 카페처럼 보이더라. 네, 와, 정말 카페처럼 예쁩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또 이 기둥이 다르게 보이네요. 네, 이게 기둥이 이제 같은 각도, 같은 길이로 돼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오. 마치 어떤 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연출이 되죠. 맞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골조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골조는 경량 철골조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외벽은 점토 벽돌을 아. 치장을 한 겁니다. 또 벽돌이 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습도 조절을 해준다든지. 네, 점토 벽돌은 말 그대로 구운 벽돌 자체는 다 구웠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합니다. 뭐 벽돌 마감하기 위해서 네. 단열재를 넣기 때문에 벽돌 치장하는 건데 단열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붕 자재는 그러면 징크인가요? 네, 칼라강판, 오. 칼라강판인데 징크라고도 하죠. 예, 리얼 징크 시공을 했고요. 지붕도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철골조에 지붕 징크를 덮을 때는 복사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쬐는 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합판 구조물인 이제 OSB 합판을 한 장 더 댐으로써 직접적인 열 전달을 한번 차단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게.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특이한 게 이 데크도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네. 거의 목재 데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또 석재 데크를 사용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떤 그 오일스테인 같은 맞아요. 걸 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전체를 석재 데크를 상당 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네. 많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기 전에 이 도어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를 또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뭐 이렇게 그냥 네. 대충 넘길 수가 없는 성격이긴 하지만 이 도어도 뭐 이런 디자인은 제가 최초니까요. 이 최초. 디자인 자체는 제가 최초입니다.
도어부터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어는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이 두께 자체가 와, 90mm. 예. 90mm요? 예, 초고 단열 어. 현관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출입문부터 그걸 잡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잘 열고 닫고를 그러네요. 못하실 것 같아요. 아령 씨는 좀 힘드시지 않나요? 굉장히 묵직한데요?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셨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왔을 때 나무 향이 확 났을 거예요. 근데 얘는 미국산 삼나무라고 하는데 미국산 삼나무가 이제 역할을 또 주는 게 밖에 쓰는 나무보다는 더 피톤치드 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습도에도 더 강하고 또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네. 좋은 냄새로 네. 반겨주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이 안에다 쓴 겁니다. 또 저는 이 주택 안에 있는 이 현관에서 창문이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이 창문이 있어서 거의 사실 없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히 간접등으로만 여기 밝기를 이 공간을 밝게 해주는 것보다는 달리 이렇게 채광을 통해서 밝게 해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 프로젝트 창까지 있어서 이 현관이 좀 어쩌면 쾌쾌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환기까지도. 네. 네. 안목이 있나요? 안목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삼연동 중문을 해주셔서 단열에도 졸고하고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층고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5m 정도 됩니다. 아, 5m요? 네. 그래서 되게 이 공간이 또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큼지막한 대창들이 양 사이드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집은 정확히 남서 그 향을 보고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창이 보면은 저 위에도 보면은 네. 그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집의 전체적인 형태대로 창이 나온 것이고요. 아, 뭐 이런 집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하늘을 좀 시원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창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창이 넓으면은 조금 단열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위에 삼각형 창은 삼중유리로 아, 창호 처리를 했기 삼중유리요? 때문에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창호는 LG 샤시를 도입을 했고요. 네. 이게 창호 보면 이중창이 아무래도 어떤 창호보다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와, 무게도 상당하네요. 네네. 굵직한 게. 네. 창 틀이. 네. 와, 이 벽 두께가 장난 아니네요. 굉장히 이 전체 벽체 외벽체 네. 두께가 두꺼운데 거의 아마 423 정도? 아, 423 네. T 맞아요? 42cm라고 와. 보시면 됩니다. 벽 두께가 정말 상당히 두껍잖아요. 네. 근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벽 두께가 이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요. 중요한 거는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단열을 이 벽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 자체가 외벽에 치장 점토 벽돌, 그다음에 EPS 판넬 그리고 각 파이프 그 안에 충진한 우레탄 폼이 있어요. 아, 우레탄 폼이 그게 수용성 핵심이네요. 연질 폼이 무려 100mm가 다 이 전체 집을 전체 다 폼을 쌓았기 때문에 온 집을 이루고 있는 각자의 칸막이 벽까지도 다 우레탄 폼으로 와. 다 쌓여 있습니다. 그 우레탄 폼으로 다 시공을 해놓으면 네. 뭐 단열도 단열이지만 방음에도 방음도 효과가 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있겠네요. 예. 아, 단열이 그만큼 단열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열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군데군데 목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집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내추럴한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재는 어떤 걸 사용을 하신 거예요? 만져보니까 네. 느낌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 자재는 우리 편백, 올 편백으로 이루어진 합판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좋았구나.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손으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으실 텐데 맞아요. 얘는 칠 마감도 천연 오일로 칠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전혀 그 무해한 네. 환경적인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목재의 느낌이 났지만 까끄러움은 없었구나. 그렇죠? 네, 이 느낌이 되게 맞습니다. 좋네요. 바닥은 어떤 자재를 사용하셨나요? 네, 지금 아파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마루를 시공했습니다. 네, 강마루로 시공을 해주셨고 앞에는 부엌 공간인데요. 네. 키친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네. 네. 여기는 공간이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넓진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식탁 겸용해서 아일랜드 테이블이 나온 거고요. 네. 후드도 용량이 아주 충분한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또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은 매립 콘센트 있고요. 네. 그 옆으로는 3구 인덕션까지 네, 네.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이쪽에는 네, 냉장고 냉장고. 자리까지. 아 그런데요 대표님, 아까부터 저는 이 목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창틀에도 있고요. 군데군데 사용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목재 탐나는데 네. 자재가 뭔가요? 굉장히 좋죠. 네. 얘는 아프리카에서 수입이 된 샤벨이라는 원목이고요. 이 샤벨이라는 나무는 색감도 굉장히 붉고 좀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재입니다. 아니 너무 퀄리티도 좋고 네. 아니 여러분 우리 집에 아프리카에서 온 목재가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마 싶은데요. 여기에 쓰인 나무들은 뭐 여러 나라에서 수입이 된 목재들이 있습니다. 일본, 네. 미국, 중국, 아프리카, 네. 캐나다. 와 진짜 역시 목재 일가견이 있으신 대표님 인정합니다. 세계 각국의 목재를 아주 그냥 네. 여러분 거기다가 조금씩도 아니에요. 팍팍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목재 전문가니까. 네, 아 진짜 목재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는데요. 그럼 정면에 있는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네. 네. 아령 씨, 네. 잠깐만요. 이 벽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벽이요? 그렇게 말고요. 세게 쳐도 되나요? 네. 어때요? 되게 단단하네요. 울림이? 확실히 울림이 없고 안에가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실과 실 사이에 네. 우리탄 폼을 쏘므로써 방음 효과가 엄청 뛰어납니다. 이렇게 단열과 소음 면에서도 네.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안방으로 네, 들어가 한번 볼까요? 와, 대표님, 요 네. 도어가 네. 아까 현관문에서부터 느꼈지만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근데 이 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네. 이 프레임이 철제 각 파이프가 이 안에 프레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뒤틀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닫히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짐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안에 파이프로 구조를 잡아 놓으면 그런 뒤틀림 현상도 없겠네요. 네. 유레카? 정확하십니다. 또 이렇게 방을 들여다 보니까요. 양쪽에 또 창호가 있어요. 한쪽에는 굉장히 큼지막한 이건 대창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개방감이 좀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해줘야 프라이버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여서 창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창호가 큼지막하니까 이 방이 전혀 좁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장까지 붙박이장까지 널찍하게 해주셨고 저 위로는 눈이 편안한 간접등까지 이렇게 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공간은 화장실이겠죠?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와 대표님 욕실을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욕실 천장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네. 천장에 우리가 흔히 목재를 대면 목재를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 물에 좀 취약하지 않나? 물이 튀면 뭐 나무가 썩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실 텐데요. 지금 여기 천장에 쓰여진 나무들은 그 물에 굉장히 강한 물을 습을 잘 먹고 또 잘 배출하고 향도 유지해주고 얘가 습을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공간이 좀 꿉꿉하지 않고 쾌적한 공간이 그치. 되는 거죠. 또 밑에 보니까 단차가 있어요 바닥에. 네. 그럼 이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안은 다 난방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닥이 좀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욕실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렇게 부스 열고요.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면은 샤워 부스를 열고 들어와서 우측에는 욕조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이 욕조를 보니까 따로 구매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적으로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욕조 자체는 일반 욕조이긴 한데 네. 이 욕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 틀은 네. 다 벽돌을 싸가지고 얘를 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목재잖아요.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그거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본산 쓰기목인데
이 쓰기목이 오히려 물에 훨씬 더 강합니다. 물에 닿아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물이 깊숙이 들어가도 빨리 건조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욕조 이 위에 덮는 이 두겁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아주 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이유가 굉장히 욕조는 미끄럽잖아요. 매끈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 기능 때문에 또 한 겁니다. 이렇게 목재로 프레임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욕실 공간도 너무나도 잘 봤고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안방까지 잘 구경했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공용 욕실이구나. 네, 여기 공용 욕실은 뭐 똑같이 안방처럼 자재도 거의 비슷한 자재를 다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파티션이 있고 안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 부스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 이 공용 욕실도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또 방이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떤 공간인가요?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는 부엌 바로 뒤에 공간이잖아요. 네, 저 다용도실 느낌이 드는데요. 집에 뭐 이런 공간이 좀 있어야 김치 냉장고나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게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얘는 이제 가스레인지인데 아무래도 냄새나는 음식들을 이제 저쪽에서 메인 주방에서 하기에는 냄새가 좀 배일 수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그런 요리는 좀 하는 역할로 설치를 했습니다. 생선이나 이런 거 튀길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어떤 문인가요? 한번 열어보시면 뒷마당으로 여기 아까 세탁기가 놓여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세탁물을 꺼내서 이 뒤에서 건조대에 빨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동선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세심하게 해주셨네요. 햇빛이 잘 들거든요. 이 공간이요? 네, 그러면 다용도실 공간도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까지도 다 목재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공간의 온습도를 얘가 거의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할 때는 얘가 습을 먹고 또 건조할 때는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칠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아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오른쪽에 큼지막한 창호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도 구경하고 이런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채광도 상당하고요.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이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은 또 미닫이로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공간 때문에 여닫이보다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미닫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이 공간을 꾸미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린 아이나 어른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서재처럼 책을 봐도 좋고 아이들이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좋고 그런 컨셉을 갖고 만든 방입니다. 이 방은 그러면 꿈의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방. 이 공간에서 정말 뭘 할지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 집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창고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방으로 심지어 손님방으로도 쓸 수 있고 응접실로도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래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창고로 사용하기엔 너무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아까운가요? 않나요? 멀티룸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치 카페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한 예쁜 집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축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약 85일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85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여기가 대지 120평에 바닥 면적 24평, 2층은 8평 이렇게 해서 약 32평 정도의 건축을 했는데요. 32평 기준 옵션에 따라서 2억 3천에서 2억 한 6천 정도
네.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옵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네.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 두 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헤아린 건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